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4일 금요일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뒷배경이 오후 방송에서 까보기까지 뭔가 좀 새롭게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봄을 맞아서 그동안 손상대 TV를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방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 분들의 힘을 빌려서 분위기도 샥 바꿨습니다. 이런 방송 앞으로 보다 여러분들에게 알찬 방송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2월 14일 금요일 뉴스 까보기 뉴스 브리핑부터 듣겠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정세균 총리가 경제 시찰에 나서서 한 상인에게 건넨 말이 지금 엄청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거리에 나온 정세균 총리가 한 상점에 들러서 상인에게 여기가 유명한 집이라면서요, 외국 손님들도 많이 찾느냐 이렇게 인사를 건넸고, 그러자 상인은 원래 손님이 많은 편이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손님이 줄었다면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정세균 총리는 금방 또 괜찮아질 것이라며 원래 무슨 일이 있으면 확 줄었다 좀 지나면 다시 회복되고 하니까 그 안에 돈 많이 벌어놓은 것 같고 조금 버티셔야지라고 하자 상인도 빨리 극복해야지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의 문제성 발언이 이때 등장합니다. 손님이 적으니 편하시겠네. 마음이 더 안 좋은 거죠. 아마 조만간 다시 바빠질 테니 편하게 지내는 게 좋다 라고 말한 것이 지금 엄청난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방금 이 브리핑 그냥 이렇게 듣다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말을 할 장소가 있고 분위기가 있고 시와 떼고 있고 상대방이 있고 국가가 지금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를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말도 농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정세균이 상인분께 한 발언 혹시 이게 사실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안 그래도 문재인 정권의 친노조 정책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함께 주 52시간제로 인해서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말하다 못해서 가게를 접는 판인데,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경제 시찰을 나가서 상인들에게 손님이 적으니 편하시겠네 이런 말을 하는 게 이게 지금 팩트가 맞는 겁니까? 얼마 전에 한국당의 한교안 대표가 80년 무슨 사태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터집 잡았던 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손님이 적으니 편하시겠네. 상인들 보고 이 조롱 떠는 것도 아니고 이 민주당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저는 처음에 제 눈가기가 너무나도 의심이 돼서 이 혹시나 이 가짜뉴스 아닌가 여러 차례 확인해 보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사실이라는 걸 확인했을 때 더 놀랐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와 진짜 이 정도 갈 때까지 다 갔구나. 이제는 가다 못해서 별 짓을 다 하는구나.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는 충격 정도 받는 건 별거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청와대가 자영업자를 바라보는 시선인 것입니다.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상가가 문을 닫든 안 닫든
그냥 오로지 문재인 정권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무조건 친노조만 부러지자며 가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란 것을 정세균의 말 한마디에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손님이 좋으니 편하시겠네라는 말도 가관이었지만 그 전에 했던 원래 무슨 일이 있으면 확 줄었다가 좀 지나면 다시 회복되고 하니까 그간에 돈 많이 벌어놓은 것 같고 좀 버티셔야죠. 이 말이 더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세균, 나라를 똑바로 보시오. 확 줄었다 조금 지나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권 3년 내내 확 줄다 못해서 이제는 줄일 것도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못 줄이니 어떻게 전부 문 닫고 거리로 낯서게 생겼는데 이걸 지금 알기는 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경제 전문가면서 탁상공론에 빠져서 실물 경제를 전혀 모르시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저기 어딥니까? 전자산업의 랜드마크라는 용산 전자상가 가보세요. 통째로 문 다 닫았어. 1층, 2층, 2층, 3층. 그런 데 가서 상인들의 아픔을 얘기해보고 거기에 무슨 대안이 없는지 이걸 찾아내야 될 텐데 쇼를 하듯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말실수하고 말이야. 뭐라고요? 그동안에 돈 많이 벌어놓은 것 같고 조금 버티라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소상공인분들 중에서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돈 많이 벌어놓으신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도대체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설령 농담이라고 해도 이런 위중한 시기에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것인데 얼마나 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면 이런 말을 가지고 가서 지금 죽기 살기로 오늘 문을 닫아야 말하는 상인들에게 위로라고 생각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말 기가 차다 못해서 화가 나 큰일 날 뻔했네. 정세균은 하루가 멀다고 임대 딱지가 붙고 있는 그 빈 상가들이 안 보이나 봅니다. 상가 유지가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리나 봅니다. 지금 33일째인가 34일째인가 35일째인가 하여튼 뭐 그쯤 됐을 것 같은데 젊은 소상공인 청년 김현진 군이 하루에 1000배를 하면서 700만 소상공인을 살려달라고, 젊은 소상공인들 좀 살려달라고, 비가 오라 바람이 부나 몸이 부셔져라고 1000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들도 보지도 않으면서 지금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꼴이 아니라 죽고 싶은데 청산 가려주는 꼴입니다. 상인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약 올리고 조롱하듯이 상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주최하고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국민의 안전과 더불어 민생을 챙기는 일은 국가의 사명이다. 정부는 국민 안전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소비를 늘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로 문재인 정권 끝나는 그날까지 국민 운운하면서 민생을 안정시키겠다고 입으로만 이야기할 모양입니다. 이러니 제가 저번 방송에서 문재인의 쇼와 관련된 방송을 해드렸던 것입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 제가 왜 문재인이 설 전에 마트를 가고 최근에 또 남대문 시장을 갔는지 제대로 분석한 영상들이 있으니 꼭 그 방송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세균이
상인에게 건넨 말을 보더라도 청와대가 어떤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국민을 만나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국민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소비가 늘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작 챙겨야 하는 민생은 뒷전으로 내몰고 어떻게 하든지 정권 유지를 위한 쇼만 고민을 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늘 정세균의 실수라기보다는 문재인이 실수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정세균 내보내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명품 쇼, 명품 연기, 주연 배우 문재인이 나왔어야죠. 그동안 문재인이 재래시장 방문하면서 민생 탐방쇼를 펼쳤는데 지쳤는가? 아니면 우한편인 걸 겁이 나서 그런지 정세균을 내보냈으니 그만 사고를 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라마든 뭐든 쇼든 하이라이트는 엔딩이거늘 그 엔딩을 제대로 찍으려면 제대로 된 연기자를 보냈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조연급인 정세균이 나왔으니 문재인 이낙연보다 연기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문재인처럼 대본 숙지하고 이미 정해진 말만 하고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기라도 했어야 하는데 명식이도 그래도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인데 자신의 생각에는 야, 이 기회 한번 좀 튀어보자. 그래서 상인을 만나서 약간의 애드립을 친다는 게 너무 잘못 쳐가지고 홈런을 날린 게 아니라 파울볼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지금까지의 문재인 청와대 민생 탐방쇼를 졸작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툭하면 제발 쇼 좀 그만하라고 한 것입니다. 쇼도 적당히 해야 국민들이 그래 아이고 쏘가주자 알고도 쏘가줄 수 있는데 3년 내내 끊임없이 국민들이 쏘가 넘어가는 줄 알고 허접한 쇼만 했으니 이제 국민들이 청와대 쇼에 지치다 못해서 정세균을 통해서 모든 것이 쏘였다는 게 증명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일인가요? 아마 그때 청와대에서 문재인이 기생충의 감독 봉준호를 만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좌파들도 잘 찾아와요. 봉준호 감독의 작품명대로 최근 여론의 지지에 기생하려고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참 요거 누가 이런 기획들을 하는지 하여간 대단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한반도 위장평화쇼를 위해서 봉준호 감독에게 뭐 한 수를 배우려고 그러는지 청와대로 초청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문재인이 봉준호 감독을 만들고 있을 게가 아니잖아요. 설령 밑에서 봉준호 감독을 만나서 이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야, 봉준호 감독을 나중에 만나도 돼. 지금 나라 꼴이 뭐야 니들아. 선거 부정사건에 우한 폐렴에 난리인데 여기에 올인을 해도 시험철판에 봉준호 감독 불러서 포옹하고 히 웃고 이러면 국민 나를 뭐로 보겠어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이 봉준호 감독 만나고 그래야 될 시간이라면 청와대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되고 우한 폐렴에 대한 정부 정책을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적어도 무슨 아우성을 치고 있는지 이걸 보라는 건데 이건 안 보이고 매야 한다는 것이 기생충만 보이나 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잘 만들었죠.
상 한 50개는 줘야 돼 내가 보기는. 그런데 조국 사태만 안 터졌으면 우파 때려잡기는 딱 좋은 영화인데 그만의 조국 사태가 터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점쟁이들 똑같이 돼버렸을까. 그걸 좌파가 못 써먹으니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도대체 문재인은 국민들이 하라는 건 절대 안 하고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지 그 고집들이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아직도 총선 전까지 또는 다음 대선 전까지 어떻게든 연이어서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기획과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안 보십니까? 오늘만 해도 보십시오. 갑자기 청와대가 3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우한 폐렴으로 시진핑의 방한이 총선 전까지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그로 인해서 김정은의 서울 방문이 언제가 될지 모르니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4월 총선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대형 기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이 기획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 예언 한 90%는 맞다고 보는데 뭐 틀리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혹시 맞으면 그날 손상대 TV에 1,000원짜리 팍팍 쏘셔야 됩니다. 만약에 청와대 말처럼 3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제가 한번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또다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겉만 있고 속은 없는 이야기를 지속화시킬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사진 찍고 어깨도 한번 포옹하고 난리 법석을 떨면서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같은 뜻을 표명했다면서 좌파 언론사를 통해서 대서특필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에 비싼 무기 좀 팔아줘야 할 텐데 국민 세금은 어쩌죠? 안 그래도 지금 청주 사드 배치한 수십억의 돈을 우리가 물어야 될 판인데 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쇼를 했으면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예언까지 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 청와대에 쇼가 지겹다가 못해서 너무 꼼수가 드러나니까 제가 기획을 한번 해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단 하루라도 제발 문재인 청와대표 졸작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진짜 한 번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위해서 4월 15일 제대로 투표합시다. 오로지 나라만 보고 찍읍시다. 오늘 뒷배경 괜찮았습니까? 지금까지 손상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